이재명 최소 징역 11년. 네. 이 정도는 읽어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 야당 당대표에 대한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방탄하면서 계속 지켜주더니 꼴 좋다. 네. 저는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왜요? 110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1억만 넘어가도 10년이에요. 그냥 특가법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에 이 적시된 걸 보면 성남FC로 광고비 대신 땡겨받은 거 133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면 네. 11년이 아니라 110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 계속 이제 우리나라 이 형량상 뭐 110년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한 20년, 30년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놀랍게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 송금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그 아직 수사 중이라서. 야, 그럼 더 늘겠네. 그게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110년이라는 제 말 과장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제 검찰총장이 아시탑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는 당시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신한테 유리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떤 뭔가 변명을 하는 듯한 얘기를,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들었던 것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이 직접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그 안종범의 진술로 제가 문장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안종범의 진술로 그 K미르재단의 그 관련된 모든 진술들이 확보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히 법적인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 했던 얘기 구속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도 진술만 가지고 권력의 남용,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 게다가 거기다 구속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구조가 똑같아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요. 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시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지. 아시탑이라는 거지. 근데 그 정도로 센 워딩이 나왔으면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 그 검찰총장이 인터뷰 과정에서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진술, 물적 증거 다 확보했고 서면과 서류가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을 하시는 그 입장에서 인상을 봤을 때 막 그렇게 강성해 보이지 않아서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서 그 청렴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이렇게 검증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제 진짜다 왔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장 자체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또 진술의 문제도 밝혔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은 또 그 정성호 의원의 그런 위료 접견 그걸 이제 증거인멸 시도로 봤다는 거예요. 적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김용 정진상은 이미 그 증거인멸에 한번 시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동규 씨에게 쓰레기 먹으라고 했고 핸드폰 던지게 만들어 놓고 그거 지시 그 정진상 김용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될 거야. 알리바이 잘 만들어. 이걸 또 어떻게 더 좋게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좋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 증거가 안 나오면 대통령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니네 말 조심해. 이 얘기인 거지. 야 사는 게 아니겠다 진짜.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성호 의원 이 연기의 대가다. 정말 연기 천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이 야당 대표라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 이례적이냐? 확실한 자신감이 없으면 검찰총장이 못 나섭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는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혐의 입증을 못하면
그 역풍의 바람 검찰 조직이 다 떠안게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 잘 안 해요. 기자들이 질문해도 그냥 들어가면 그뿐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수사한 검사들 책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상대가 야당 대표라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혐의 입증에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현석 총장이 직접 나선 거예요. 이거 검찰총장의 명예를 건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는 것. 그래서 이 구속영장 아마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서 법원 심사를 못 받겠지만 이후에 재판 과정, 불구속 기소 과정에 있어서도 이원석이라는 검찰에서 손꼽히는 수사 잘하는 검사가 검찰총장으로서 명예를 걸고 확실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측에서는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못 받는 겁니다. 왜냐? 받으면 구속될 거니까요.